2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부터 우선 나와 있는데요. 파생어 관련 단어 형성법 중에서 파생어 관련 지문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파생어랑은 약간 다른 양상의 파생어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의문론적 단일어화, 형태론적 단일어화, 의미론적 단일어화 뭐 이런 것들 설명 나와 있고요.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너네가 처음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문학처럼 내용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1번 A를 바탕으로 기억 미음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선 지문 기준으로 보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지문보다는 뭐가 더 중요할까? 어휘력이 중요해요. 기본적인 어휘력이 없으면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휘력 때문에 분명히 너네 엄청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기억 보니까 높다랗다예요. 기억을 보니 형용사의 어근에 전미사가 결합하여 관형사인 전미파생어를 만들기도 하는군 이라고 되어 있어요. 높다, 형용사 어근 맞습니까? 그래서 전미사가 결합해서 관형사인 전미파생어를 만들었다 맞습니까? 관형사예요? 높다, 품사 뭐예요? 형용사죠. 높다랗다, 형용사, 아니, 높다랗다는 품사 뭐예요? 높다랗다는 품사 뭐예요? 형용사죠. 둘 다 형용사입니다. 관형사인 전미파생어예요? 관형사예요? 높다가? 너네 제대로 판단 안 해요? 안 봐요? 품사, 관형사, 형용사 아직도 구분 못해요, 얘들아? 관형사가 뭔지 형용사가 뭔지 몰라요? 니은, 덧문, 덧나다. 니은을 보니 동일한 형태의 접두사가 명사나 동사의 어근에 결합하여 접두파생어를 만들기도 하는군 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이라는 명사에 덧이라는 접두사 붙었고요. 나다라는 동사에 덧이라는 접두사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설명 맞겠고요. 헛되다, 디귿을 보니 어근에 전미사가 결합하여 형용사인 전미파생어를 만들기도 하는군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네 어휘력 얘기를 한 건데요. 여기 어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들이 헛이 어근인가 아닌가를 몰라요. 헛소문 할 때 헛은 뭐예요? 헛소문 할 때 헛은 뭐예요? 헛소문 할 때 헛은 뭐예요? 접두사죠? 접두사예요. 헛되다 할 때 헛은 뭐예요? 헛되다 할 때 헛은 뭐예요? 어근이에요. 기본형이 헛하다예요. 헛하다라는 단어의 어근인 헛에다 되다라는 뭐가 붙었어요? 되다라는 전미사가 붙었습니다. 전미사가 붙어서 헛되다는 품사가 뭐가 됐어요? 형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귿을 보니 어근에 전미사가 결합하여 형용사인 전미파생어를 만들기도 하는군. 3번 선지가 맞아요. 너네가 헛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그냥 헛소문처럼 자꾸 헛을 접사로만 파악을 하는데요. 헛은 접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헛하다라는 어근, 동사의 어간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헛다, 헛하다라는 어근에 되다라는 전미사가 결합한 패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번 선지 맞고요. 4번 리을을 보니 명사의 어근에 전미사가 결합하여 부사인 전미파생어를 만들기도 하는군. 맹세라는 명사에 맹세하고라는 접사가 붙어서 부사 맹세코가 돼버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축약된 상태 그대로 고정이 되어서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미음, 덮개. 미음을 보니 동사 어근, 덮다라는 동사 어근에 전미사 개가 붙어서 명사인 전미파생어를 만들기도 하는군. 맞아요. 그러니까 어휘 때문에 너네가 3번 선지에서 혼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동사, 형용사, 관형사, 품사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답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2번 보기는 한글 맞춤법 조항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잘 읽어보세요. 왜? 너네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특히 이거 이나 음이 붙어서 전미사가 됐을 때 어원을 밝혀 적느냐, 소리 나는 대로 적느냐라는 문제는 중요해서 여러 번 반복했던 얘기들입니다. 1번 선지 갈게요. A에서 예로 제시된 단어들은 어근과 접사를 구별하여 표기법상으로도 파생어임이 드러나도록 하고 있군. 그쵸? 길, 이, 걸, 하면서 어근과 접사 구별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어원 밝혀 표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B의 노름은 어근, 노래 원래 의미로부터 단어의 의미가 멀어졌기 때문에 의미론적 단일어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군. 얘도 맞죠? 의미론적 단일어화는 뭐예요? 어근과 파생접사의 원래 의미로부터 파생어의 의미가 멀어져 단일어로 인식될 때 의미론적 단일어하다라고 이야기 마지막 줄에 나타나 있죠? 마지막 문단 마지막 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의 지붕은 공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전미사가 명사에 결합한 단어로 형태론적으로 단일어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군 이라고 했어요. 이나 같은 경우는 흔히 쓰이는 접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에, 웅, 우, 이런 것들은 흔히 쓰이지 않는 접사라고 얘기를 했죠. 흔히 쓰이지 않는 접사라는 얘기는요. 지금은 어때요? 공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 선지도 맞는 얘기고요. 4번, 뒤에 놓치다, 덮치다는 각각의 어간이 현대국어에서 공시적으로 존재하여 단일어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군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놓다, 덮다라는 어간이 어때요? 존재하고 있죠.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단어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생어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단어들이고요. 이에 미덥다, 우습다는 각각 어근, 및, 웃에 전미사가 결합하여 어근의 형태가 유지되어 의문론적 단일어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군. 5번이 틀린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어근의 형태 유지되고 있어요? 어근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문론적 단일어화는 뭐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는 의문규칙이 공시적으로 이해되지 않아 단일어로 인식될 때 의문론적 단일어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규칙이 나타났을 때 그 규칙 그대로 적용이 된 걸 얘기를 합니다. 3번 문제, 보기의 내용을 탐구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관용어는 체언 앞에서 그 체언의 뜻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영수가 산 이 옷은 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관형어 어디 있어요? 가에서? 가에서 관형어 어디 있습니까? 새. 우선 새 있죠. 새는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새라는 관형어는 것이라는 의존명사를 수식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도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옷이라는 명사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형어 하나 더 있죠. 뭐? 영수가 산까지 해줘야 돼요. 영수가 산 옷인 거죠. 영수가 산이라는 관형어가 옷을 꾸며주고 있는데 이때 이 관형어는 뭡니까? 관형절입니다. 영수가 옷을 사다예요. 옷을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렇게 필수 성분이 생략되어 있는 관형절을 무슨 관형절이라 그래요? 관계관형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관형절이네요. 그 다음에 어제 영희가 순이의 책을 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관형어는 뭐 있습니까? 순희의과 관형어겠죠. 순희라는 체언에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관형어 기능을 하고 있어요. 얘들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형어 만드는 조건 4가지 있잖아요. 달달달달 외우세요.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다 보면은 관형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에서는 관형어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없어요?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선지. 가에서 영수가 사는 옷을 꾸며줌으로 관형절이 관형어로 쓰였다. 맞고요. 가에서 이와 달리 새는 의존명사를 꾸며줌으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쵸? 관형어는 생략 가능하지만 생략 불가능한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언제? 의존명사가 같이 쓰일 경우에는 절대 생략할 수 없습니다. 나의 관형어인 순이의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하므로 관형어는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다. 맞고요. 나는 어제 영희가 순이 책을 빌렸다로도 표현할 수 있으므로 관형격 조사 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격조사는 원래 생략 가능해요. 다는 철수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로도 표현할 수 있으므로 관형격 조사 뒤에 다른 조사가 결합할 수도 있군 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뭐야? 관형격 조사 뒤에 다른 조사가 붙은 거예요. 의로서라는 뭐예요? 부사격 조사 뒤에 의라는 관형격 조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다에서는 우선 관형어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했다. 자식으로서 다했다. 이렇게 해서 의로서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무슨 기능?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식으로서 의, 도리 하면서 의를 붙였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도리를 꾸며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관용어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격조사가 나란히 붙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이긴 하는데 이런 경우처럼 격조사가 붙을 경우에는 마지막 붙은 격조사의 문장 성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부사격 조사 뒤에 관용격 조사가 붙을 수는 있는 거지만 여기선 관용격 조사 뒤에 다른 조사가 결합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문 내용과는 보기 내용과는 다릅니다. 답은 5번. 4번 보기 의문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깎는, 상릴, 넙죽하다 발음 나와 있네요. 기억에서는 어떤 의문 변동이 있어요? 제일 먼저 어떤 의문 변동부터 나타나요?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쌍기역 발음 못하죠? 뭘로? 기역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역이 뭘 만나요? 니은이랑 만나서 뭐 일어나요? 비음화 나타나게 됩니다. 기역에서는 음절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니은, 상릴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일어나요? 일이 실질 형태소죠? 일이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대로 연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일어나야 돼요? 자음군 단순화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기역, 시옷 같이 발음 못하죠? 자음군 단순화 일어나서 어떻게? 삭부터 기역만 남아요. 시옷 탈락해서 자음군 단순화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일어납니까? 닐이라고 하면서 니은 첨가 일어나게 돼요. 자음군 단수나 일어나고 니은 첨가 일어나게 되고 첨가된 니은 때문에 기역이 뭘로 바뀌어요? 이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음화 일어납니다. 순서대로 하면은 자음군 단수나와 니은 첨가 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첨가된 니은 때문에 비음화 나타나게 됩니다. 디귿, 넙죽하다 같은 경우에는요. 뭐부터 일어나요? 뭐부터 일어나요? 제일 먼저. 리을, 비읍 같이 발음할 수 있어요? 없죠. 자음군 단수나 일어나고요. 그래서 넙이 돼요. 리을 탈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울림 소리와 안울림 소리가 만날 경우 뭐 일어나게 됩니까? 된소리 대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 아니라 쭈가 되고요. 기역이랑 히읗이랑 만나서 뭐가 일어나요? 거센 소리 대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디귿에서는 자음군 단수나 된소리 대기, 거센 소리 대기 세 가지 음운 변동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은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역에서는 음운의 개수에 변화 있어요? 없어요? 기역에서는 음운 개수 변화 있어? 없어? 없습니다. 니은에는 음운 개수 변화 있어? 없어? 없어요. 자음군 단순화 때문에 하나가 탈락됐고 그 다음에 뭐 일어나요? 첨가가 하나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결국 동일하게 음운 개수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적절하게 되고요. 나머지 선지는 지금 음운 변동 설명 다 했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5번 문제, 보기는 표준국어 대사전 정보 수정 내용의 일부이다. 보기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의 거라를 보니까 오다를 제외한 동사 어간에 붙어 라고 수정 전에는 나왔었는데 수정 후에는 어떻게? 동사 어간 뒤에 붙어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오다에도 붙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1번 선지 수정 전과 달리 수정 후에는 기역의 용례로 영철아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오거라도 가능하겠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너라 같은 경우는 오다나 오다로 끝나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 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 후에는 그냥 해라 할 자리에 쓰여 명령의 뜻을 나타낸다 라고 나와 있네요. 디귿, 알아 보니까 오다와 오다로 끝나는 동사를 제외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 후에는 그냥 다 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리을에서는 설명하고 있고요. 2번 선지 보니까 디귿에 따르면 수정 전과 수정 후에 상관없이 잡다는 어간 끄듬절 모음이 아이므로 아라가 붙어 자바라가 되겠군. 가능하겠죠, 얘는. 그 다음에 3번 선지 니은과 디귿을 통해 수정 후에는 끄듬절 모음이 아, 오가 아닌 동사 어간 뒤에는 너라가 올 것으로 추론할 수 있군. 얘는 3번 선지는 어때요? 니은과 디귿을 통해 수정 후에는 끄듬절의 모음이 아, 오가 아닌 동사 어간 뒤에는 너라가 올 것으로 추론할 수 있군. 얘는 어때요? 끄듬절 모음이 아, 오인 동사 어간 뒤에 붙어서 사용되는 건 뭐예요? 끄듬절 모음이 아, 오가 아닌 동사 어간 뒤에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상관 있어요 없어요?
디귿에서 아라가 뭐라고 되어 있어? 끄듬절 모음이 아, 오인 동사 어간 뒤에 붙는다 그랬죠. 그럼 아라는 뭐에는 붙을 수 없어? 아라는 뭐에 안 붙어요? 야, 너네 지금 안 보고 있어요? 아라 수정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 오다를 제외하고 끄듬절이 아, 오인 동사 어간 뒤에 붙어서 사용된다 그랬죠. 그러다가 수정 후에는 어때? 오다를 제외한다는 게 빠져 있죠. 그러면 끄듬절 모음이 아, 오인 동사 어간 뒤에는 다 붙을 수 있어요. 아라가. 그쵸? 그 다음에 니은의 너라 같은 경우에는 오다에만 붙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쵸? 너라는 오다에만 붙는다고 되어 있는데 수정 후에는 어떻게? 해라 할 자리에 쓰인다라고 했으니까 오다 말고 다른 데도 붙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니은 디귿을 통해 수정 후에는 끄듬절 모음이 아, 오가 아닌 동사 어간 뒤에는 너라가 올 것으로 추론할 수가 있다. 3번 선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넘어갈게요. 니은 리을을 보니 수정전과 달리 수정 후에는 오다가 오너라로 활용되는 것을 불규칙 활용으로 보기는 어렵군 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정 후에는 불규칙 활용 보니까 돕다가 도화로, 오다가 오너라로 되는 것 따위이다 라고 했고요. 수정 후에는 돕다가 도화로, 짓다가 지어로, 하다가 하여 따위로 되는 것 따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후에는 너라는 불규칙 활용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수정전과 달리 수정 후에는 오다가 오너라로 활용되는 것을 불규칙 활용으로 보기는 어렵겠군. 얘는 맞는 선지네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을 통해 오거라나 오너라가 와라보다 예스러운 느낌을 주는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정 후 뭐 기억 니은 디귿 보면은 수정 후든 수정 전이든 전부 다 거라도 예스럽다. 수정 후에도 예스럽다. 너라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라는 별말 없네요. 근데 수정 후에는 너라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스럽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거라나 너라나 거라는 예스러운 느낌을 주는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다. 5번 선지도 맞아요. 그러면 너는 지금 다 맞다고 했거든요. 다 맞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계속 3번 선지 가지고 질문했는데 대답 안 하고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생각하세요. 3번 선지 틀린 이유 다시 생각하세요. 삼 번 왜 틀린지 확인한 사람. 얘기해보세요. 왜 틀려요? 어? 안 들려, 똑바로. 명령하는 말투 때문에? 명령하는 건 어차피 이거 전부 다 명령형인데요? 명령을 할 때 거라를 사용하느냐, 너라를 사용하느냐, 아라를 사용하느냐. 명령형 어미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관련된 얘기예요. 얘는. 그거 말고 다른 이유 찾아주세요. 이런 거 찾을 때 반대되는 사례 하나 찾아주면 돼요. 문법 문제잖아요. 단어를 하나 찾아주면 돼요. 그게 가장 편안해요. 정확하고. 문제를 많이 풀고 예문을 많이 봐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우선 문법은 예외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해서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이거는 되는데? 이 단어 적용되는데? 아, 그럼 이 선지 틀렸다라고 바로 판단이 가능해요.
왜지를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왜일까를 생각하는 건 언제 하면 돼? 다 답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곧 추가 공부할 때 하는 거지, 문제를 푸는 과정에 왜일까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특히 뭐에서? 문법에서. 문법은 내가 빠르고 정확하게 기계처럼 풀라 그랬잖아요. 오너라. 그러면은 3번 선지가 맞는데? 오가 아닌 동사 어간 뒤에는 너라가 올 것으로. 아니다 근데 오너라. 네, 맞아요. 그렇게 찾아도 돼요. 오너라 가능하잖아. 오너라가 가능하니까 그거는 오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라가 왔어요. 가능하고요. 그거 아니라 다른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오가 아닌 어간 뒤에는 너라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요? 어나 우가 사용될 경우에는 반드시 너라가 사용되는 거죠. 먹다로 보세요. 먹다 같은 경우는 어가 사용되죠. 먹너라 사용 가능해요? 먹너라 사용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가 아닌 뒤에는 반드시 너라가 온다라고 추론할 수 없습니다. 어일 경우에도 먹거라, 먹어라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먹너라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아요.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 지금 재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오는 오가 사용되는데도 너라가 붙었네? 그럼 이것도 반론이 되잖아요. 반례가 되는 거잖아. 항상 반례를 찾아서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같은 그 선지는요, 여기서 보기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장난처럼 해버리다 보니까 언뜻 보기에는 뭐 그냥 다 뭐는 제외하고 뭐가 사용될 수 있다, 사용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거기에 혼란 겪지 말고요. 예시를 하나씩 무조건 넣어보세요. 그 예시를 넣는 것도 본인이 넣어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예시가 생각나지도 않고 사례를 생각해야겠다는 것조차도 못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자주 해봐야 돼요, 이거는.